장흥군의회가 관광성 해외 연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업체로 돌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대체할 시설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처리장 선정위원회가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북과 광어 등 완도군의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지자체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가 개통됩니다. 그동안 1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가 5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흥군의회가 어수선한 연말을 틈타 관광성 해외 연수를 나간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국 여행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업체에 돌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의회가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난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결국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후에 좀 더 쉬다가 취소하기로 의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 일정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전체 금액의 60% 수준. 그러나 장흥군의회가 물게 되는 위약금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0%는 여행업체에 전가했습니다. 여행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한테 다 못 떠밀린다 하는데 분명히 내가 돈 천만에서 내가 떠밀린 일이 생겼다고 간단한 본사에서도 좀 손해를 보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공무국외 출장 심사에 심사 대상 의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심의위원회에는 군의원이 의결까지 참여해 해외 연수 승인에 일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례까지 어겨가며 해외 연수를 강행한 것입니다. 절대 이제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고 사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렴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장흥군.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군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순천시는 기존 폐기물 처리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를 대체할 시설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규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첫 활동을 시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새로운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주민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6일부터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갑니다. 순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는 지난 2014년 문을 열었지만 85%가량 차면서 내후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지인 왕지동 매립장 역시 앞으로 2년 안에 가득 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순천 지역 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시설이 운영이 안 되게 되면 일단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불만이나 민원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빨리 매립장을 건설을 하지 않으면 이런 쓰레기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천시는 신규 소각장과 매립장 등을 조성하는 데 사업비 1,3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가구별로 냉난방비 등 최대 1억 원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마을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개발하고 골프 연습장과 요양시설 같은 실질적인 주민소득 사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지 선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올해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를 공모한 결과 8개 마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별량면 도홍 지역이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주민 갈등이 생기면서 무산됐습니다. 순천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이 늦어질 경우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올해 안에는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공을 하고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2025년 1월 정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내년에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순천의 폐기물 처리장 사용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순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완도하면 슬로시티 청산도와 수목원 등이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복과 강어 등 수산물이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전복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해외팔로 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복의 71%를 생산하고 있는 완도군. 한때 80%까지 생산했지만 해남이나 진도 등 전국적인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완도에서 생산된 전복은 11,573톤으로 지난 2015년 7,630톤보다 3,943톤 증가했습니다. 완도 산지에서 킬로그램당 10마리의 전복이 지난 2015년 45,000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36,000원으로 만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생산은 많아지고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복이 옛날보다 그 생산량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소비도 안 되지만은 생산량이 좀 늘어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 단가는 낮아도 이렇게 소비자들한테는 몸으로 체담이라고 가격이 싸단 걸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자들은 그 유통 구조를 좀 단계를 좀 줄였으면 쓰겠다. 완도군은 위기에 빠진 해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해양 치유와 해양 바이오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해양 치유 산업은 올해 관련 체험 프로그램에만 8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천연 자원인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소비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의 이 해양치유 산업은 지금 어려운 수산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또 임업과 그리고 한우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해양치유 산업과 더불어서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그리고 해양 바이오 헬스 산업의 이와 같은 세 가지 핵심 산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완도군. 해양 치유 산업을 통해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대낮에 화물차가 시외버스를 들이받아 탑승객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목포 부주동에서 시외버스가 승객을 태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건데요. 16일 낮 4시쯤 목포 부주동의 한 버스 정거장에서 목포와 영암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화물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부권에서는 80대 할머니가 집에 침입한 멧돼지에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횡단보도 공사 현장에서 교통통제를 하던 중국인 동포를 치고 달아난 겁니다.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건 지난 14일 저녁 6시쯤. 공사 현장에 있던 중국인 동포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러시아 국적의 26살 A씨. 운전자는 횡단보도 공사로 차량이 밀리자 1차선으로 차선을 바꿔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2차선으로 들어왔다가 자기 앞에 있는 차가 좀 천천히 가니까 좌회전 했다가 이제 1차선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전남 순천에선 멧돼지 때문에 80대 할머니가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15일 아침 10시쯤 멧돼지가 주택에 침입해 할머니의 양쪽 허벅지를 물고 달아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엽사를 불러 달아난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앞서 14일 아침 10시쯤 목포에선 산악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유달산에서 현역 군인 신분인 A 상병이 발목 골절상을 입은 채 발견된 겁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소속 부대와 연락이 닿지 않다가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 신고 왔어요. 그 부분이 휴대폰이 있었어요. 휴대폰이 바로 병원으로 이제 119로 통해서. 주말 사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14일 나주에선 공장에서 불이 나 플라스틱 가공 제품이 모두 불에 타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같은 날 완도 보길도에선 주택에서 난 불로 집과 창고가 소실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앞으로 무안에서 영광까지 5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평만을 횡단하는 칠산대교를 오는 18일 오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77호선의 미개통 구간인 칠산대교는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에서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를 잇는 1.82km의 해상 교량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사업비 1,62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칠산대교가 개통되면 무안군과 영광군의 거리는 기존 62km에서 3km로 가까워지고 운행 시간도 7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2,238억 원 늘어났습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88.61km의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며 지난 2017년 8월 착공됐습니다. 1단계로 광주와 강진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신청한 세 곳이 모두 내년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장흥군이 신청한 어항은 관산 우산항과 회진, 신상 신기항, 대리항 등 모두 세 곳입니다.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사업비 281억 원이 투입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 어항 통합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신혼부부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신혼부부 수는 4만 173명으로 지난해 4만 2,584명보다 5.7% 감소했습니다. 초혼 비중은 72.2%로 0.7%포인트 감소한 반면 재혼은 27.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혼율을 기록했습니다. 무안과 해남군의 신혼부부는 각각 1,821명, 1,356명으로 군 단위 가운데 각각 상위 7위 10위에 올랐고 곡성 구례군은 각각 368명, 373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곳곳에서 부정선거가 적발되곤 하는데요. 전남경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을 기준으로 각종 위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금품과 거짓말, 불법 선전, 대규모 단체 동원, 폭력 행위에 대한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알게 됐거나 목격했다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암 청년창업몰에선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가죽이나 캔들 공예 등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영암군 투자경제과 일자리 공동체 박영아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네, 영암군 청년창업몰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암은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문화 체험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청소년들이 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영암 청년창업몰을 제공하면서 함께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최근에 수능을 본 시간적 여유가 많은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마크라메 매듭공예와 또 천연 아로마 캔들, 가죽공예,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 만들기 등의 문화 체험과 또 저희 일자리 지원 기관인 영암 청년 일자리 카페를 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 속에서 참가한 학생들의 진지한 열의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실제로 참가한 청소년들과 준비한 청년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수능을 보고 유유 시간을 마땅히 활용할 만한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이 창업몰의 문화 체험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조금은 해소하고 또 청년 창업 현장을 견학하면서 향후 취업 준비를 위한 그런 관련 정보들을 접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고요. 또 영암 청년 창업몰의 청년 상인들 또한 지역 청소년과 또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체험 활동과 또 문화 공연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보였습니다. 네, 학업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청년 창업 견학 취업을 관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청년 창업몰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와 마케팅이 잘 돼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영암군 청년 창업몰에 입점한 우리 10명의 청년 상인들은 7월 15일 오픈을 계기로 해서 푸른돌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청년몰 브랜드 개발 사업과 또 전남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사업 등의 다양한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서 창업몰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영암군에서도 청년 상인들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플리마켓, 또 주말 문화공연, 월출산 국립공원 관광객과 또 영암 오일시장을 연계한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에는 지역 청년센터가 건립 예정에 있어서 창업몰과 함께 청년들의 소통, 문화 창작, 취업 준비 공간 등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네,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적극적인 홍보 지원과 함께 청년 상인들의 협력 운영으로 청년 창업몰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4도까지 올라 큰 추위는 없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3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떨어져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비구름은 화요일 밤이면 대부분 물러갈 텐데요. 이후에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한파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갑작스럽게 다시 기온이 낮아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동백의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한 그 사연.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